66세 정혜수. 그는 오늘 평생 몸담았던 회사의 문을 나섭니다. 38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패기 넘치던 청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무거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 가족사진, 공로패, 낡은 수첩. 그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나서며 혜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아내 윤희와 함께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오래전 버려뒀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30년 넘게 맞벌이로 정신없이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야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혜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여유가 아니라 차갑고 냉랭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이 30년 결혼 생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거라는 것을. 퇴직 첫날 아침, 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차린 아침 상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혜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나온 윤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토스트 먹을 거야. 짧은 대답과 함께 윤희는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내 토스터기에 넣었습니다. 혜수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외면당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치울게. 됐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윤희는 혜수가 손도 대기 전에 재빨리 반찬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해가 된다는 듯이. 혜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수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당신이 하면 더 지저분해져. 아니, 내가 할게. 이제 시간도 많. 필요 없다니까. 그냥 TV나 봐. 혜수는 또다시 쫓겨나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쥐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용기를 내어 여행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 아니면 유럽 여행도 좋고. 이제 시간 있잖아. 윤희는 팸플릿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바빠. 요가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손주들 봐줘야 하잖아. 그럼 주말에라도? 글쎄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본다는 말은 결국 안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혜수가 무엇을 하든 윤희는 냉담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그냥 놔둬. 빨래를 하면 내가 할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혼자 갈래. 혜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곳에서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말다툼이라도 하면 상황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혜수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는 윤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좀 답답하긴 한데 뭐. 하, 맞아. 그러게.
남편 퇴직하면 집안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귀찮아. 응응, 알았어. 내일 봐.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집안에서 할 일을 찾으려 애썼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창피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윤희는 운동복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만보 걷기. 요즘 건강 관리하려고. 아, 그래. 나도 같이. 혼자 갈 거야.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혜수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오후 1시. 꼭 3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윤희의 가방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이 기울어지며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 쐬게 해줘서 고마워요, 민. 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 누구지? 그리고 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지?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가 강사이거나 윤희의 여자친구일 거라고. 민정이나 민지 같은 이름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수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외출하기 전 항상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만보 걷기를 간다면서 왜 화장을 하지? 왜 향수를 뿌리지? 혜수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윤희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민우. 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하트. 그날 밤 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설마. 아니야. 윤희가 그럴 리 없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손주도 있는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윤희가 외출하자마자 혜수도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평소 가던 공원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윤희는 골목을 몇 개 지나 한적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으로 들어가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혜수는 숨을 참고 카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 윤희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눈, 볼에 살짝 오른 홍조, 입가에 번진 미소. 윤희는 마치 20살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을 하자 윤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편의점 냉장고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직원이 다가와 물었지만 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수는 자신이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동안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오후 1시 시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윤희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혜수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누구 만나고 왔어? 응? 친구들이랑 만보 걷기 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 봤어. 카페에서 남자랑 있는 거.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만났어.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그래, 30년 살았지. 근데 그게 뭐? 당신이 나를 여자로 본 적이나 있어? 뭐?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가정부로 봤어.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애들 키우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언제 나한테 예쁘다고 했어? 언제 손 한번 잡아줬어? 언제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신이 한 번이라도 기억한 적 있어? 내 생일, 케이크 한 번 사온 적 있어?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어. 30년 동안 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빴으니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그래, 돈은 잘 벌었지. 근데 그게 다야? 가장의 역할이 돈 버는 게 전부야? 윤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나를 봐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를 여자로 대해줘. 예쁘다고 말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남자가 몇 살인데? 37살. 왜?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이상해? 그게 중요해? 나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처증 심하네. 진짜. 윤희의 마지막 말이 해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리하자. 이혼. 뭐, 이혼하자고. 이젠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당신도 나도 불행한데 뭐하러 같이 살아? 윤희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책들. 30년의 흔적들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1시간 후 윤희는 짐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도장 찍어. 여보, 미안해. 근데 이게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야.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덜컥. 해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3일 동안 해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은 꺼놨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수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해수야, 나 도연이야. 문 열어. 문도연.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해수는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해수를 바라봤습니다. 덥수룩한 머리, 며칠째 안 씻은 몸, 풀 죽은 얼굴. 들어와. 도연은 해수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해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해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라면을 한 입 먹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던 걸까? 라면을 다 먹고 나서 해수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후의 냉대, 쪽지, 뒤따라간 일, 그리고 이혼 선언까지.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수야, 나도 3년 전에 이혼했잖아. 응, 그때 나도 미칠 것 같았어.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너처럼 며칠 동안 폐인처럼 살았어.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중에 깨달았어. 결혼 생활이 깨진 건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물론 바람핀 건 잘못이지. 근데 왜 바람을 피웠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해.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건 윤희야. 그래, 윤희가 잘못했어. 근데 혜수야, 너는 정말 윤희한테 잘했어? 30년 동안? 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돈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가장의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자들은, 아니,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해. 인정받고 싶어 해. 존중받고 싶어 해. 도연은 해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야. 첫째, 감정은 기록하되 행동은 이성적으로 해. 둘째,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법적인 부분?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거 정리해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야,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해. 그날 밤 해수는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백발, 주름, 축 처진 눈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혜수는 도연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정혜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물었고 혜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윤희 씨가 되겠네요.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고요. 집은 누구 명의세요? 공동 명의요. 그럼 집 처분하고 반반 나누거나 한 분이 집을 가져가고 나머지 분께 절반 값어치를 지급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해요.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사랑했던 시절, 아이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라는 법률 용어로 환원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2주 후 이혼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차갑고 무미건조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상호 인정하며 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 응, 그래.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저희는 어떡해요? 아빠도 엄마도 다 소중한데.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이건 아빠하고 엄마 문제야. 너희는 그냥 잘 지내면 돼. 전화를 끊고 혜수는 다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탁, 탁. 30년 세월의 마침표였습니다. 한 달 후 혜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큰 집에 비하면 비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첫날 혜수는 짐을 풀며 당황했습니다. 밥솥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윤희가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넣고 그 다음은 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밥솥 사용법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밥이 질척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해서 설익었습니다. 세 번째에야 겨우 먹을 만한 밥을 지었습니다. 아, 밥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넣었는데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지 세탁기에서 거품이 넘쳤습니다. 혜수는 허겁지겁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설거지, 청소, 요리, 쓰레기 분리수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는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이런 걸 30년 동안 혼자 했구나. 나는 그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주말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윤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여보. 무의식 중에 아내를 부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여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혜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윤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꿈. 혜수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꿈. 잠을 이룰 수 없어 혜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혜수는 한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벽의 정적.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 나 혼자구나. 진짜 혼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혜수는 눈을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보자. 어떻게든. 그날부터 혜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윤희처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도연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많이 나아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응.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약이야. 도연은 혜수에게 동호회 활동을 권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 만나. 뭐라도 해봐. 동호회? 난 그런 거 안 맞는데. 일단 해봐.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 도연은 자신이 다니는 등산 동호회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등산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릎도 안 좋았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없어? 사진 동호회. 아니면 정원 동호회? 정원? 응.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거. 화분 가꾸고 그런 거. 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생물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볼게. 다음 주 토요일 혜수는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2층 강의실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수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백선주예요. 여기 회장이에요. 백선주는 혜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수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수업은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였습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다육식물을 심고 장식용 돌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흙의 촉감.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백선주가 물었습니다. 네. 식물을 키워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다육이는 키우기 쉬워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래요? 네.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썩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백선주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흙 담는 법, 식물 심는 법, 물 주는 법. 해수는 그녀의 말을 따라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1시간 후 해수의 첫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다육식물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백선주가 물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혜수 씨,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백선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소개로요. 시간이 좀 남아서. 퇴직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아, 그러시구나. 저도 2년 전에 퇴직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정원 가꾸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백선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거죠. 해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해수는 매주 토요일 정원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다육식물 다음에는 허브 키우기, 그 다음에는 채소 키우기를 배웠습니다. 해수는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화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방울토마토, 상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시든 잎을 따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토마토 열렸다. 어느 날 아침 방울토마토에 작은 열매가 맺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수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백선주와도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백선주가 물었습니다. 해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최근에.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더라고요.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백선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냈어요. 5년 전에 암이었어요. 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밥맛도 없고. 백선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정원 가꾸기예요. 친구가 권유해서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식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물을 주면 자라고 안 주면 시들어요. 단순하고 명확해요. 사람 관계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망가진 뿌리에도 길을 내줘요. 뿌리가 다쳐도 줄기가 부러져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백선주는 해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상처받아도 아파도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요. 해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선주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천만에요. 우리 서로 의지해요. 그날 이후 해수와 백선주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동호회 모임뿐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
식물원을 구경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백선주는 혜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식물 키우는 법뿐 아니라 혼자 사는 법, 외로움을 다루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백선주의 말처럼 혜수도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베란다의 식물들도 변했습니다. 여름에 풍성했던 토마토는 열매를 맺지 않았고 대신 국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초췌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그럼, 아빠 잘 지내. 혜수는 아들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베란다의 식물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거 다 아빠가 키우신 거예요? 응, 요즘 취미야. 대단한데요? 여기 토마토도 있고, 이건 뭐예요? 바질. 파스타 할 때 쓰려고. 준호는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식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빠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응? 예전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했구나. 미안해. 아빠가 너희한테 짐이 됐지.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하죠.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다행이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연락하셨어요? 아니, 너희한테는 연락하니? 가끔요. 근데 많이 안 하세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이제는 그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혜수의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진심이야.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게 나으니까. 준호는 아버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혜수는 베란다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네, 나. 혜수는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베란다의 식물들은 대부분 실내로 들여야 했습니다. 혜수는 거실 한쪽에 식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정원 동호회는 겨울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들을 배웠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관엽식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동호회에서 송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사람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혜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중에 백선주가 혜수 옆에 앉았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정혜수 씨는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텃밭 분양받아서 채소 키워보고 싶어요.
베란다는 좁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올해 텃밭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어디서 하셨어요? 동네 근처 공용 텃밭이요.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럼요. 봄에 신청하면 돼요. 해수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텃밭?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다니. 송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해수와 백선주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죠? 백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해수는 백선주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선주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백선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혜수 씨 만나서 저도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자주 봐요. 네, 그럼요. 헤어지는 길, 해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 생겼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해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살아봐야지.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해수는 백선주와 함께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5평 정도의 작은 땅이었지만 해수에게는 꿈의 정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매주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물을 줬습니다. 와, 싹이 났어요. 어느 날 백선주가 기뻐하며 해수를 불렀습니다. 작은 초록색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네. 신기하다. 해수는 무릎을 꿇고 작은 싹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의 탄생. 매번 봐도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면 수확할 수 있겠어요. 기대되네요. 우리가 키운 채소로 샐러드 만들어 먹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해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백선주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정혜수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작년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뭔가 슬퍼 보였어요. 해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진심으로. 해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건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백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혼자라는 게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그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선주 씨,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백선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정혜수 씨가 있어서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베란다에 처음 화분을 놓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혜수는 도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수야,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윤희 말이야. 그 남자랑 헤어졌대. 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 응. 내가 우연히 너희 딸 수진이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한 달 전에 헤어졌대. 혜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도연은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걱정 마. 나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 그 남자와 헤어졌다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혜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지, 뭐. 혜수는 베란다로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방울토마토의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잘 자라주네. 혜수는 토마토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텃밭에 나갔습니다. 백선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늘 날씨 좋네요. 두 사람은 함께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다가 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제가 소식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식요? 제 전 아내요. 만났던 남자랑 헤어졌대요. 백선주는 손을 멈추고 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상관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랑 만나든 헤어지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요. 대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혼한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요. 혜수는 흙을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제 방식대로만 살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완전히 남이 돼버린 거죠. 백선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경 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 혜수는 백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선주 씨랑 있으면서 배웠어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요. 백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정혜수 씨한테요. 두 사람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혜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혜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의 식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백선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수확할 게 많아서요. 상추랑 토마토 따야 해요. 그럼 시작할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생긴 호흡이었습니다. 수학을 마치고 백선주가 제안했습니다. 제 집에서 점심 먹어요. 이 채소들로 요리할게요. 그럴까요? 백선주의 집은 혜수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백선주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상추 샐러드, 토마토 파스타, 허브 치킨. 혜수는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기대하세요. 제 요리 실력 좋거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혜수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죠? 우리가 키운 채소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이 담겨서 그런가?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수 씨, 올해로 우리 만난 지 2년이에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죠? 2년 전이 생각나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 정말 엉망이었죠. 인생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66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백선주는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멋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혜수는 백선주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주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혜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주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해요. 친구로서. 백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친구예요. 가을이 왔습니다. 혜수는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굵은 고구마들이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백선주가 감탄했습니다. 혜수도 뿌듯해했습니다. 올해 농사 대성공이네요. 그러게요. 이거 쪄서 나눠 먹어요. 두 사람은 고구마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 수진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우울증이래요. 약을 많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아빠가 오실 필요는. 갈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혜수는 백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혜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윤희,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위험은 넘겼어요. 지금 자고 계세요. 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민우 씨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먹었나 봐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희도 힘들었구나.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녀도 고통스러웠구나. 들어가 봐도 돼? 네, 조심히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 한참 후 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혜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응. 수진이가 연락해서 왔어.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우리 이제 남인데. 그래도 궁금했어. 괜찮아?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윤희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괜찮아. 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야. 서로 용서하자.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그래, 응.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 더 성숙해진 것 같아. 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혼자 살면서. 행복해? 응, 행복해. 너도 이제 행복해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 혜수는 일어섰습니다. 잘 쉬어.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도. 병실을 나오며 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정말로 끝났구나.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온 혜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식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선주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조금요. 근데 이젠 정말 괜찮아요. 혜수는 화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주 씨,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도 식물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잘라내야 새순이 나는 거. 제 인생에서 과거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게 자라나더라고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나. 백선주는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혜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다시 식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심은 다육식물에서 새로운 잎이 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싱싱한 잎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혜수는 웃었습니다. 2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 혜수는 텃밭에서 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고르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백선주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올해는 뭐 심을 거예요? 토마토, 상추, 오이. 그리고 해바라기도 심어볼까 해요. 해바라기요?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네요. 백선주가 말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맞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인 것 같아요. 해수는 백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선주 씨,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정혜수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해수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희망, 기쁨, 평화. 66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해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흙 속에서 새순이 자라듯 해수도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수의 베란다. 수많은 화분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물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수는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물을 줍니다.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잘 자라라. 작은 속삭임. 식물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해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집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해수는 미소 짓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합니다. 이혼의 아픔, 외로움, 절망. 하지만 동시에 배움, 성장, 치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해수도 정확히 모릅니다. 윤희에게, 백선주에게, 도연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일 것입니다. 모든 인연, 모든 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해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66세 정혜수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만한 삶.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날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시간. 그리고 해수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날들을 하나하나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흙 속에서 새순이 자라듯 해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